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B 연구실의 석사 과정으로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Sub Image Anomaly Detection with Deep Pyramid Correspondence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스페이드라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현재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 중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페이드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드는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되는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입니다. 비지도 학습이라고 한다면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사용하는 비지도 학습은 아래 있는 그림에서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점선으로 쳐져 있는 데이터셋은 모두 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게 되고, 다음에 아래 빨간 색깔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위에 두 개는 정상이고 아래 두 개는 비정상 데이터입니다. 그랬을 때 위에 두 개 정상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학습된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학습에 사용된 정상 데이터와 유사한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초록 색깔 분포처럼 작은 어노멀리 스코어 분포를 가지게 되고,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이상치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학습 시 사용한 정상 데이터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빨간 색깔 분포처럼 큰 어노멀리 스코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파란 색깔 선으로 나타난 특정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사용되는 비지도 학습의 프로세스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드가 가진 특징이라고 또 한다면 서브 이미지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브 이미지 메서드라는 것은 이미지 단위로만 어노멀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픽셀 단위로 해당 픽셀이 이상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브 이미지 메서드를 통해 이미지의 이상치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페이드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요. 파인 튜닝 없이 단지 사전 학습된 모델만을 가지고 프리트레인의 레이어별 아웃풋 피처를 각각 뽑아낸 뒤 그것들을 얼라이먼트를 해서 이상치 스코어를 계산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Related Works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멀리 디텍션 방법에 대한 갈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데ን시티 기반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의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방법이 있습니다. 데ን시티 기반의 방법의 특징은 정상 데이터의 분포를 통해서 비정상 데이터를 탐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개드리는 스페이드라는 방법 또한 이런 데ን시티 기반의 방법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의 방법은 특정 수도 레이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셀프 슈퍼바이스 기반의 방법을 활용해서 프록시 태스크를 정의하고 이를 통해 먼저 정상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어노멀리 디텍션을 수행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방법이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되는 SVDD라든지 아니면 컷 페이스트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대표되는 방법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컨스트럭션 기반의 방법은 오토인코더와 같이 재구축된 이미지와의 차이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MVTech AD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Tech AD라는 데이터셋은 2019년 CVPR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현재까지 벌써 많은 논문들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특징은 오브젝트와 텍스처 두 가지 갈래로 크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는 클래스들처럼 이미지의 어떤 물체, 형체적인 특징이 크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텍스처와 같은 경우는 질감에 대한 가죽이나 나무, 타일, 그런 특징을 가진 데이터셋으로 묶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셋들이 있고, 그리고 비정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이터셋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는 비정상 카테고리 중에서 컷이라는 이제 카테고리에 대한 예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에 대한 이미지들이 또 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비정상이 어떤 부분인지까지 나타내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까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각 클래스별 그리고 어노멀리 카테고리별 이렇게 개수를 표현해서 나타낸 장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노멀리라는 것 중에서 각 클래스마다 어떤 어노멀리까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정상이면 정상, 비정상이면 비정상으로 바이너리 케이스로만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총 15개의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셋을 합치면 3629장으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셋은 아니지만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고 비교에 좋은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페이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미지 단위의 이상치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그리고 픽셀 단위의 이상치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지 단위의 판단 방법으로는 프리트레인 모델의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아웃풋을 사용해서 정상 데이터들에 대한 피처를 모두 뽑아주고,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의 아웃풋을 뽑아서 기존 뽑아놓은 정상 피처들과의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구한 후 그 거리를 평균 내어 해당 값을 어노멀리 스코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K-니어리스트 네이버를 사용했을 때 피처 수가 너무 많게 되면 그만큼 연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의 아웃풋을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픽셀 단위의 어노멀리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해당 방법은 첫 번째 장에서 스페이드의 특징을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인된 모델의 각 레이어별 아웃풋을 가져온 후에 그 아웃풋들을 얼라이먼트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피처마다 레이어마다 나오는 피처의 레졸루션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서로 다른 레졸루션은 정확하게 논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용을 해봤을 때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이 레졸루션을 맞춰준 후 채널 기준으로 컨캐트네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전에 가우시안 필터를 통해 전처리를 수행하고 나서 정상 데이터의 피처들을 모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난이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레이어별 아웃풋 피처를 모아주고 그걸 얼라이먼트 해서 피처셋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뒤에 픽셀 단위로 K-니어리스트 네이버 디스턴스를 구한 후 이 값을 각각의 픽셀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로 나타내게 됩니다. 논문에서 언급하는 각 레이어별 아웃풋 피처들을 얼라이먼트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 많이 알려졌다시피 CNN 모델의 가진 특징으로서 가장 입력각과 가까운 레이어의 아웃풋은 주로 이제 외형적인 특징을 갖는 그런 선 같은 특징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아웃풋과 가까워질수록 좀 더 하이레벨 피처, 즉 시멘틱한 정보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 레이어별 아웃풋 피처를 얼라이먼트 해서 사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크게 세 가지 평가 매트릭을 사용해서 점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단위의 AUROC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픽셀 단위의 AUROC, 마지막으로 AU 프로가 있습니다. 이미지 단위의 AUROC는 해당 이미지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픽셀 단위의 AUROC는 각 픽셀별 어노멀리 스코어와 그라운드 트루스 레인 바이너리 마스크를 통해서 픽셀 단위로 계산을 한 후 모든 이미지에 대해 계산된 AUROC를 평균 내는 방식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U 프로는 아무래도 그라운드 트루스 자체가 어떤 이미지에선 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미지에선 조금 더 작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 다른 크기의 어노멀리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웨이트로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MVTech 실험 결과로서 이미지 단위와 픽셀 단위 AUROC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한된 방법들 중에서 지오메트릭을 활용한 프리태스크 방식의 베이스라인 방식과 겟노멀리 그리고 오토인코더 방식과 모두 비교해 보았을 때 스페이드가 이미지 단위 AUROC로 85.5 스코어로 당시에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에서 서브 이미지라고 나타내 있는데 해당 부분은 픽셀 단위의 어노멀리 스코어 비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스페이드가 96점으로 가장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AU 프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방법들 대비 91.7로 가장 좋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정상 데이터와 다른 픽셀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결과 이상치인 부분을 비교적 잘 잡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헤이즐넛 사진을 예시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스크래치가 난 이런 비정상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상 이미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K-니얼리스 네이버 방식을 사용해서 거리를 계산하고 해당 거리가 컸기 때문에 해당 픽셀에서 스레시홀드를 통해 이런 프레딕션 마스크를 생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당 이미지와 곱해서 실제로 해당 부분이 이상치에 나타냈는지 그런 것을 보여준 시각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같이 실험을 했었는데요.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첫 번째로는 우선 레이어별 피처에 대한 비교입니다. 본 스페이드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가지 피처들을 한 번에 고려해서 컨캐티네이트 한 후에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각 레이어별 아웃풋을 각각 따로따로 적용한 결과를 함께 비교하게 됩니다. 우선 사용한 레이어에서 첫 번째 여기 14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해당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졸루션 14라는 것은 좀 더 작은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아웃풋과 가까운 쪽에서 추출되었기 때문에 시멘틱한 정보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이라고 나타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그거보다 레졸루션 사이즈가 큰 케이스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56은 인풋과 가까운 레이어의 아웃풋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스페이드 자체가 모두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에버리지 스코어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결론은 오브젝트와 텍스처에 따라서 하이 레벨 피처와 로우 레벨 피처에 대한 성능이 서로 상반됨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텍스처에 대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시멘틱한 정보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레이어의 아웃풋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로우 레벨 피처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아웃풋을 사용하는 것이 더 높은 성능을 나타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트랜지스터와 같이 조금 더 오브젝트에 집중이 되어 있는 오브젝트인 클래스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는 좀 더 시멘틱한 정보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피처를 사용하는 게 단지 로우 레벨 피처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레이어의 피처마다 가진 특징이 텍스처냐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러면 가까운 K계의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단순히 그냥 랜덤하게 선택해서 그것들의 디스턴스를 에버리지해서 사용하는 것,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좀 더 나은가 라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랜덤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가까운 이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클래스가 그리드라는 클래스를 이제 대표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드라는 클래스를 보았을 때 랜덤으로 했을 때는 73.2 정도의 스코어가 나왔지만 10개의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선택해서 사용했을 때는 86.3의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스코어의 성능 차이가 꽤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리드의 경우에는 이미지마다 변화가 조금 크기 때문에 랜덤에서 좀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 및 한계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로 결론은 어노멀리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이 모두 가능한 시멘틱 피라미드 어노멀리 디텍션인 스페이드 방법을 제안하였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프리트레인 모델만을 사용해서 추가 학습 없이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통해 추출한 피처를 사용해서 K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제안한 방법의 한계점은 아무래도 K 니얼리스트 네이버는 데이터셋 자체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시간 복잡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페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